네, 가장 먼저 오피니언 리더에서 학우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대학 주보부터 만나볼 텐데요. 먼저 사설의 제목은 비판만이 능사는 아니다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뒤숭숭한 시국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은 당황한 기색이다. 학교 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다시 수그러들었기 때문이다. 당초 대학은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인원과 수업 방식에 따라 조건부 대면 수업을 허용했다. 하지만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학교로서도 전면 비대면 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급작스런 코로나 전개 상황이 지난 3월과 비슷한 혼란 사태를 또다시 재현해낸 것이다. 학교를 향한 학생들의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 거의 모든 대학이 비슷한데요. 이에 대해서 학교 측이 만족할 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설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분명한 건 코로나19가 빚어낸 과제가 모두에게 처음이라는 것이다. 전면적인 비대면 수업 또한 마찬가지다. 대학은 뉴노멀을 앞두고 아직은 걸음마 단계다. 경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과정이 쌓여야 매뉴얼이 된다. 시간이 해결할 문제다. 따라서 일부 시행착오가 생기는 것을 감안한다면 문제의 본질은 학교의 행정적 역량 부족에 있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재정이다. 코로나19가 만들어낸 혹독한 시련은 재정적 뒷받침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대학은 그럴 여력이 부족하다. 학교의 한 해 예산을 이루는 것은 주로 학생들의 등록금과 학교 사업 수익이다. 하지만 등록금은 동결된 지 오래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수익도 상당 부분 감소한 상황이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과 불편들의 원인이 학교에 있는 게 아니라 예측 불가한 자연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함께 힘을 모아야 극복할 수 있는 점이라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설의 결론 부분 마저 읽으면서 생각을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코로나19 방역을 대국민 팀플이라 부른다고 한다. 전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당장의 불편을 감수하고 방역 수칙에 협조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학교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교육 환경 개선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경위인 팀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던지는 것만으로는 팀원의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비판과 비난을 구분해야 할 시점이다. 코로나19로 닥친 상황이 힘들고 당혹스럽기는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서로에 대한 이해심을 발휘하는 것도 코로나19라는 과제를 해소할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어지는 오피니언 한국어학과 김정남 교수님의 칼럼 보겠습니다. 제목은 어째서 대면이 아닌 비대면인가? 나는 이러한 현장감에 왜 굳이 비대면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지가 의문스럽다. 진짜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니 대면이 아니라고 항변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공간에서 서로 만져볼 수 있는 상황에서 대하는 얼굴만이 얼굴은 아니지 않은가? 그 사람의 현재 기분이나 꾸밈의 정도나 거의 모든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화상 대화가 왜 대면 대화가 아닌지 알 수 없다. 2020년 1학기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한 원격 수업이 이제 거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나는 이를 원격 수업이라 부를지언정 비대면이라고 굳이 말하고 싶지 않다. 얼굴을 한쪽만 일방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카메라를 켜기만 하면 서로 보면서 실감나게 현장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결코 비대면 환경은 아닌 것이다. 영상과 소리를 통해서 이미 대면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리적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비대면이라고 해야 하나라는 새로운 시선. 요즘 같은 첨단 과학의 시대에 그냥 당연하게 비대면이라고 하고 있었네요. 자, 그런데 교수님이 이런 지적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원격 수업에서 이번 학기에는 학생들도 모두 카메라를 충분히 활용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교감하는 수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감염의 우려 때문에 실제로 만날 수는 없지만 화상을 통해 얼굴을 마주하며 실제 강의실에서와 다를 바 없는, 아니 더 효율적인 강의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에서다. 여기에 굳이 비대면을 강조함으로써 자칫 그런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온라인으로 원격으로 진행되면 실시간도 비대면이라는 식의 생각이 이상하다는 것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하루빨리 깨닫고 단어를 고쳐 사용하는 성숙함을 보였으면 한다. 대면이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함이다. 공동 공간 같은 의미는 그간의 기술의 한계에 의한 문화적인 함의일 뿐이다. 우리는 현재 기술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대면이 가능하고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강요받고 있다. 이러한 강요에 얼굴을 숨기는 익명을 넘어선 익면까지 보태지는 말자. 네, 그러니까 교수님의 말씀은 비대면이라는 용어 때문에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익명의 누군가로 숨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아니라 원격 대면 수업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도 숨지 말고 당당하게 카메라 앞에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또 질문도 하고 오프라인과 똑같은 마음으로 임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이기도 하네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군산대 신문의 목소리 들어볼게요. 네, 한승희 기자가 유튜브 인플루언서 뒷광고 논란 떠올라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지난 8월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논란이 크게 떠올랐다. 인플루언서는 포털 사이트에서 영향력이 큰 파워블로거나 수십만 명의 팔로워 수를 가진 SNS 사용자 또는 1인 방송 진행자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유튜브 뒷광고란 PPL의 개념이며 업체로부터 현금 또는 현물을 무상 지원받은 후 시청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을 말한다. 다수의 인플루언서들이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았음에도 본인들이 제품을 직접 구입한 것처럼 속이고 콘텐츠를 제작해 뒷광고 논란이 떠오른 것이다. 특히 몇백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스타 유튜버들에게서 이와 같은 정황이 포착돼 자숙, 은퇴 등으로 이어졌다. 네, 이렇게 뒷광고 논란을 요약하고 난 후에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 시청자들이 앞으로 어떤 태도를 지니고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을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중은 논란 앞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취하지만 자연스럽게 유통되는 컨텐츠를 접할 때는 수용적일 수밖에 없다. 누군가가 먼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한 컨텐츠가 지닌 문제점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인플루언서들이 우리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수록 이러한 현상 역시 가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 컨텐츠를 향유할 때 컨텐츠의 내용과 자극성 등을 다시 한번 고려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네, 오늘도 갖가지 분야를 넘나드는 다양한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죠. 오피니언 리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